내일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스 긴축안이 통과되면서 역시 코스피도 2,000포인트 안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막판에 프로그램 B차익에선 약간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도 6거래 연속 사줬는데 역시 기관은 오늘도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 놀라워요. 오늘까지 다스 연속 오르기만 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 533포인트 정도에서 끝난 모양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오르는 듯 하더니 1,120원대 초반으로 하락해서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정확한 원달러 환율 종가까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 지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 13일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에 한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또 프로그램 매매 역시 순매수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상승권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000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2,0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어김없이 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1,613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은 1,799억 원, 기관은 781억 원 매도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5일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강세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면서 보합권으로 후퇴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86% 상승한 53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장 마감 가까이 오늘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장 마감 가까이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소폭 매수 양상 보였고요. 기관도 7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이 오늘 70억 원 매수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대부분 반영되고 또 유로화가 오르면서 영내외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소폭 더 키우는 모습이었죠.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90전 하락한 1,121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은행과 건설업, 화학업종이 하락했고요. 반면에 운송장비와 전기, 전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 보이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1.98% 상승하면서 108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11% 상승했고요. 기아차 역시 3.64% 상승하면서 오늘 6만 8,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신한지주는 0.56% 약세 보이면서 44,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약세 보이면서 오늘 86,300원에 주가 기록했고요. KB금융도 0.8% 하락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42% 빠지면서 35,7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홈쇼핑도 1.36% 빠졌고요. CJENM 역시 1.6% 하락하면서 37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다음은 2.3% 상승했네요. 안철수 연구소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0.45% 빠지면서 11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FN은 3% 이상 상승하면서 57,300원에 동서 역시 2.2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본 경쟁업체 대비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자동차주가 동반 강세 보였는데요. 기아차가 3.64% 상승하면서 68,300원에 현대모비스도 2% 넘게 상승했고요. 평화전공 역시 4% 넘게 강세 보이면서 오늘 16,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석유화학주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올 들어 급등했는데요. 오늘 하루 하락했죠. LG화학이 1.8% 하락하면서 41만 4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S-오일과 GS도 역시 약세 보이면서 GS는 7만 1,5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박원순 시장이 수해에 대비한 대심도 터널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터널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울트라건설 상한가 기록하면서 4,730원에, 특수건설 역시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국선제도 1.18% 오늘 상승하면서 3,8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업체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죠. 애플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탄력을 더해줄 아이패드 3 출시 일정이 공개되면서 오늘 하루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요. 삼성출판사가 오늘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7,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듀박스와 ED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비상교육도 6%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14,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경량화주 살펴보겠습니다. 휘발유 값이 37일 연속 상승하면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하루 차량 경량화 관련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코오롱 플라스틱이 8% 넘게 급등하면서 6,7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성우 하이텍도 6% 넘게 상승하면서 14,1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의 시각 확인해 볼까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굴지덩이 그리스에게도 좋은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던데 코스피도 오늘 다시금 2,000 위쪽으로 올라섰네요. 예, 장 초반에 다소의 좀 변동성이 있긴 했는데요. 장 후반에 들어갈수록 시장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됐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고 해외 시장에서도 좀 약세 심리가 나타났지만 경계 심리가 좀 부각이 되기보다는 장 초반 아침에 전해졌던 그리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기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요. 긍정적인 수급 여건이 유지됐던 점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했던 걸로 같고요. 시장 내부적으로는 1월 이후 랠리를 좀 주도했었던 소재하고 산업재, 즉 화학이나 철강 또는 조선이나 운송, 건설 이런 업종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부진했었던 IT하고 자동차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흐름은 1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국내 기관 차익 매물이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2월 들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투신권과 연기금 그리고 보험권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도 사실 2,000포인트 만들어 놓고는 1,000억대 매수 탄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기관은 아예 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순환매가 이렇게 좀 돌아갈 때는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냥 홀딩하고 있는 전략이 최선입니까?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일단 지금 현재는 시장 흐름 자체가 1월 이후에 랠리에 따른 부담 요인이 다소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도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지만 순매수 규모는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주간 기준 외국인 순매수가 여전히 1조 원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4주째 순매수 규모는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늘도 1,600억 원 정도의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가 기록이 되긴 했지만 다소는 둔화된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랠리를 지속하기는 다소간의 어떤 숨고르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 내부적으로 순환매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있어서 과도하게 쫓아가는 어떤 매수 전략보다는 보유 종목을 어느 정도 지키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는 곧 숨고르기 시장의 반증이다. 그냥 보유 종목 갖고 있는 게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스튜디오에 직접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님 그리고 솔로몬 투자증권 방배 YG클래스에 계시는 김지훈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말없이 인사하시네요.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자, 내일장 이슈 크게 오늘도 역시 네 가지입니다. 장기자금과 단기자금 계속해서 증시에 유입될 것인지 지속 여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외국인 얼마에 사고 파나. 그래요. 오늘까지도 계속 샀던 외국인들 머릿속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 번째, 반재벌 공약에 따른 증시 영향은 지금 총선 관련해서 재벌 때리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국내 실질금리와 코스피 시장 비교 한번 해보죠.
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장기로 투자하는 성격의 자금도 있을 테고 단기로 치고 빠지기 성격의 자금도 있을 텐데 뭐 장기는 오래 들어올 거니까 걱정 없겠습니다만은 단기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 걱정은 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한 2000선 가까이 되면서부터 외국인이 상당히 매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외국인들 자금 중에 단기 자금이 지금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이제 뭐 폭락이 나오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장기 자금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있을 유럽은행 자본 확충이라든지 중국의 뭐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확인하면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적어도 보통 단기 자금은 한 10%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800에서부터 2000까지 이미 한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쯤이면은 충분히 이제 청산할 만한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자금은 지금부터 아마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청산이 있을 때마다 큰 폭의 뭐 하락은 아니겠지만 살짝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이거를 단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그거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특별히 단기 자금은 지금 충분히 차익 실현할 구간에 놓여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수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살 때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외국인 얘기를 해보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외국인 얼마에 사고 파나. 일단 지금까지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 눈에는 오늘까지 계속 사고 있는 외국인으로만 보이는데 뭐 우리 주식이 아직까지 좀 2,000포인트 올라왔는데 싸 보이는 건지 환율 측면도 같이 좀 살펴주시죠. 네, 그러면 좀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좀 자료를 좀 두세 개 좀 같이 들고 나왔고요. 우리들이 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를 사야 하느냐. 일단 지금까지 산 규모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8조 이상을 좀 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살 것이냐 혹은 어떤 컨디션이 유지가 됐을 때 그 어떤 그 흐름을 지속될 것이냐 안다는 해서 지금 자료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뭐 시지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원달러 환율 기준입니다. 환율을 보셨을 때는 지금 오늘 종가가 1121원 정도로 좀 끝났는데 첫 번째 차트 음영으로 보시면은 900원, 950원대 같은 경우는 매도. 그러니까 어쨌든 1100원대까지는 매도 우위가 좀 지속이 돼 있었고요. 1100원에서 1300원 사이 때까지는 평균 1조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 유형이 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0원에서 이제 1,500원 이상일 것 같을 경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단은 중간에 일단 뭐 어떤 쇼크가 계속 왔었기 때문에 1,300원대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은 파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환율이 좀 잠깐 상승을 했었다가 코스피도 같이 갭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다가 중간에 환율이 좀 급등해 버리니까는 코스피 지수 조금 밀렸다가 물론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장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기조에 있을 때는 환율에 대한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차트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가 수익 비율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투자자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주식을 EPS, 즉 순이익 증가율로 그냥 나누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모에 있는 순이익 증감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이 싸게 보인다. 즉 주식 PER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어렵진 않은 표현입니다. 근데 뭐 현장에 있을 때는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은 PE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식으로 물론 업종마다 조금씩 틀린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은 중간에 일단 10배 이하 같은 경우는 싸다라고 좀 일반 주식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게임 업종이라든지 뭐 제조업체를 제외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뭐 10배, 20배, 뭐 100배까지 있는 것도 나오기 있긴 하지만은 일단 그거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컨텐츠 업종이기 때문에 좀 높게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제조업체의 기본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PER 10배 이하 같은 경우는 좀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같이 말씀드리면은 일단 7에서 8배 PER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파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7에서 8배죠. 전체는 8월 달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쇼크가 났을 때는 PER을 굉장히 싸게 밸류의 매력이 느낄 수 있을 것보다는 이미 악재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을 청산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8배에서 10배 사이가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다. 지금 같은 경우는 9.8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역시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차트부터 같이 보면 좀 세 가지 준비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일단 지금
유럽계 자금의 국적별 일단 아침 차트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지금 아직 싼 편이라 말씀드리는 거 이유도 그전 환율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냥 환율 기준으로 쳤을 때는 90%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 환율 그 원달러 환율을 기준해 봤을 때는 85% 정도, 15% 정도 올라왔으니까 일단 갭이 좀 더 괴리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수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좀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일단 최근에 들어왔었던 유럽계 자금이 일단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유럽계 자금에 들어온 것 중에 66% 정도가 일단 영국계 자금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계 자금 추정 규모가 일단은 2조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같은 경우는 유동성 완화, 양적 완화 측면에서는 계속 즉 이머징 국가 자체가 다른 유럽계 국가들보다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즉 팀장님께서 방금 얘기를 하신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유럽 위기가 완전하게 끝날 때는 자국을 통해서 좀 더 매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대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머징 쪽은 특히 코리아 측면에서는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걸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일단은 1,750파운드 정도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3개월 정도가 이제 500억 파운드 정도를 좀 더 추가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는 일단 영국계 자금, 즉 특히 유럽계 자금도 역시 좀 더 코스피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같이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원달러 환율이나 PER 다 따져봤을 때 외국인 눈에는 우리 코스피가 아직 싸다, 예, 더 살 수 있다, 네, 뭐 이런 관점이신데. 전략 수익안에 네. 농축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큰 상승 추세의 초입 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싸다 하는 코스피는 한 몇 포인트 정도? 일단은 뭐 그거야 아까 처음에 PER EPS를 말씀드릴 텐데 네. EPS는 포워드 EPS라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F라고 써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애널리스트들 혹은 어떤 트레이딩 하는 그 레이팅을 매기는 업체들 중에서 그 PER을 지금 매기는데 EPS 증가율이 어떻게 보면 내년 후 1년 후 EPS 기준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코리아 기업들이 하는 어떻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코리아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싸지게 된다는 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고점을 추산하기보다는 지금 방향에서는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익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 기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싼 게 확실하다. 자, 대세의 어떤 추세적 상승이 지금 시작일 수 있다. 2,000포인트 넘었는데 이제 막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박현상 대리님 해주셨고 우리 김지훈 팀장님은요. 아까 단기 자금은 그럼에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 유효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세 상승의 초입 단계라는 그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기 자금은 초입 단계라고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단기 자금은 자기들이 처음에 목표했던 그 수익률 이것만 달성을 한다면은 상황이 어떻든 금방금방 움직이는 게 단기 자금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장기 자금의 어떤 향후 추세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덜 들은 것 같은데 그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장기 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유럽 상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로 돈이 쏠리게 되는데요. 예. 물론 그렇다고 저는 한국이 특별하게 뭐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돈이 더 쏠린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 이머징 국가에 골고루 돈이 쏠릴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중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경기고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났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들, 뭐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주로 이런 나라들이겠죠. 아마 이런 나라들 위주로 외국계 자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슈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재벌 공약에 따른 증시 영향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4.11 총선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대기업을 잡겠다라는 식의 어떤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거 그렇습니다. 막느라 대기업들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막을래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뭐 여론 자체가 이미 상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여론의 적어도 한 80~90% 이상은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보수 정당, 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 새누리당에서조차 이 시장 경제 기존대로 하면 시장 경제를 아주 옹호하는 그런 정당에서조차 재벌 때리기, 뭐 예를 들면 뭐 출자 총액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든 혹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이 재벌들의 이익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좀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쨌거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대기업 때리기에 이렇게 나서면 대기업들도 일단은 뭐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질 텐데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팁을 매매하는 데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거의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청기업, 중소기업들한테 뭐 납품 단가를 좀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개별 종목 이런 종목들이 아마 혜택을 입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1차 납품하는 1차 벤더 회사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좀 꾸려가 보시는 것이 그게 장래 좀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기야 뭐 일감 몰아주기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계열사 말고 1차로 뭐 부품이라든가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 때리기 분위기 속에 수혜 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였고 마지막 이슈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국내 실질 금리 대 코스피 아마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네, 결론 아닐까요? 일단 가장 정확히 짚으셨고요. 예. 일단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팀장님 말씀하신 단기 자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현장에 상담을 할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 동안은 안 쓰실 자금이어야 주식 투자에 유효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면서 좀 투자를 좀 권유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단기 비전과 단기 비전을 같이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비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주식 투자에서는 금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CG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CG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이제 빨간색 음영으로 된 실선 자체가 실질 금리 차이인데 3년 3하이라고 써 있죠. 3년 국고제 수익률 빼기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즉 물가 지수가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넣었었던 금리보다 어떻게 물가가 상승률이 높다면은 일단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좀 약간 손해가 있을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실질 금리 즉 3년 국고채 수익률 빼기 CPI 지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뭐 자료 보시면은요 일단은 그 정도 자체가 항상 증시에 있어서 저점으로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의 굉장히 큰 커브로 이룬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말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는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물가 상승을 계속 뭐 올해도 한 4%에서 4.5%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은행의 시중 1금융가에 맡기더라도 어떻게 보면 4% 초반대 어떻게 보면 3% 중반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금리 속에서는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매력도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긴 안목에 좀 바라보셔도 이렇게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주식 투자를 접어야 될 때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금리 얼마입니까? VIP 수익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은행 금리로 1년 묶어뒀을 때 적금이 물어봤을 때 최소한 6.5% 이상일 때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최근을 기억을 해보면은 일단 그 예전에 뭐 채권 수익률이 8%가 넘었었고 은행 가서도 CMA 금리가 5.5% 정도까지 나왔었고요. 그때가 2000포인트 고점이었던 걸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 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금리 차이가 굉장히 시중의 유동성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발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기적인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펀드 환매 물량이 지금 195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가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2000포인트 이상이 안 차게 되면서 2100을 바라보는 상황이 됐을 때는 증권사 객장에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바글바글 하실 거고요. 그럴 때는 새로운 펀드 투자자의 경향이 다시 생길 수가 있다. 물론 예전에 아픈 경험이 있긴 하지만은 국내 투자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절제적으로 펀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00포인트 안차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적으로 측면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증권사 객장 분위기를 바라봤을 때 불구하고 지금 정도라면 지금 좀 정리식에 대해서 혹은 거치식 투자에서도 굉장히 여쭤보시는 분도 많은 것 자체가 펀드 투자에서 환매와 지금 신규 매수가 중간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지금 정도에 봤을 때 한번 주식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하고 코스 펀드보다는 좀 더 수익률을 높게 하려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그 주식 그 시장 수익률 따라가지고 인덱스 펀드라든지 혹은 ETF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주도주 찾기 혹은 뭐
기타 시장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시황관이 앞으로 코스피는 중장기 트렌드로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주식 투자가 적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뭐 유럽계 단기 자금도 같은 경우고요. PR 지표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좀 이따 말씀도 같이 더 드리긴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매크로 여건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과거적인 여건을 봤을 때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좀 적립식 혹은 천천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장기 추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좀 같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관이 살려면 펀드 환매가 멈춰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한 2,050포인트 정도 되면 기관도 사고 사람들도 저 펀드 다시 들래요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 오히려 신규 매수까지. 근데 왜 2,000포인트가 라인이 아니라 2,050포인트까지 올라가나요? 일단 구간별로 봤을 때 일단 가장 많이 펀드 투자에 들어온 구간은 1,900에서 2,000포인트. 왜냐면은 3년 정도로 지금 회귀를 해보면은 적립식을 투자를 해보셨으면은 일단 매수 단가가 1,900포인트 정도에서 2,000포인트인데 2,000포인트 딱 온다 그래서 펀드 투자자들은 환매를 안 합니다. 그래도 1%, 2%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환매를 하는 좀 경향이 예. 있고요. 일단 몇 년 물렸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냐. 네네. 그걸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자료상에 봤을 때는 2,050포인트까지를 펀드 환매 구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그러면 김지훈 팀장님은 다시 한번 기관이 사들어갈 수 있는 구간 2,050포인트 얘기 나왔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좀 죄송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약간 좀 한 발 좀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사실 예. 2,000포인트를 이미 찍었을 때 그때 확신을 가지고 차라리 들어가신다면 나은데 그때 2,000포인트를 찍어도 좀 무서워하십니다. 곧 떨어지겠지. 예. 좀 더 떨어지면 1,900까지 오면 네. 1,900까지는 절대 안 오고 또 2,000에서 2,010, 2,020, 2,040 네. 이때까지도 또 구경만 하고 계시다가 결국 2,050 이렇게 넘어가면 그제서야 다시 찾아오시는 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약간 좀 한 발 늦는 그런 약간 태도거든요. 예,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 발 빠르게 하려면은 차라리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차라리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게 그게 더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람의 심리는 이 투자의 본질이랑은 완전 정반대로 배치돼 있습니다. 자기가 안심이 되는 구간은 이미 고점이 가까워지는 거고요. 네. 자기가 공포에 휩싸일 때는 거기가 저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편안할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들어가면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들어가시는 게 그게 좀 더 발빠르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지금 뭐 2,050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한 50여 포인트 조금 못되게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지금 사실 약간 무섭기도 하거든요. 예, 또 1,900 얼마 될까봐. 지금이 그럼 저의 어떤 매수의 기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1,800, 1,900 이때 때부터 굉장히 매수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예. 그래도 그때는 굉장히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2,000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남아 저요, 계십니다. 저. 예. 보통 2,050을 넘어가면 이제 그분들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50도 기다리다 한 발 늦지 말고 지금 투자하자는 저희가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세워보고 관심 종목까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스의 도움으로 어렵게 다시 한번 이 자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근데 시장 내부적으로 올라가는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수남의 다음 타자가 누가 될까요, 박현상 대리님? 예, 뭐 전략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녹아 있긴 합니다. 코스피 자체는 장기 추세 상승 구간에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뭐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미 상승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상승 탄력은 줄어지만은 그 방향성은 굉장히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매매가 가장 나을 것 같고요. 만약 근데 지금 시장에 봤을 때 시장이 순환매 장이 된다면 아까 연구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순환매 장이 되면 장은 옆으로 좀 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눕는데 그러더라도 위로 비트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비슷합니다. 철강, 화학, 정유주로 해서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돌아갔을 경우는 일단은 소재, 관심주들이 소재 업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올라왔던 업종들 자체도 이런 고점을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 빼놓고 어떻게 보면 올라온 종목이 어느 게 있는가라고 좀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200일선의 상승 트렌드에서
뚫고 있는 종목들이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업종에 최근에 살아나는 업종들 보시면 화학 업종이라는 정유주들이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GS 같은 경우나 SOL 같은 경우는 2%에 3% 많이 밀렸죠. 뭐 시장이 밀리면 3% 중간에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도 이런 장을 좀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2~3% 밀리면 일단은 분할 매수로 밑으로 쫙 걸어놓는 점. 어떤 100원 호가 혹은 200원 호가로 쭉쭉쭉 걸어놓는다면은 내가 가진 물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체결되는 물량이 나의 복이고 체결 안 되는 물량은 일단 다음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살 수 있겠다. 굉장히 큰 트렌드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까지 같이 좀 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만약에 15일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있잖아요. 2차 구제금융 뭐 주겠다라고 유로존에서 오케이 하면은 시장은 조금 탄력을 받으면서 위로 갈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다시 뭐 지금 2~3일 정도 저 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 트렌드 접어들게 될 거면 15일 이후로 좀 저희도 잘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미 그거는 이미 재무장관 회의해서 거의 문제는 끝났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거의 해결이 됐고 이제는 앞으로 유로존 경기의 회복이 어떨 것인가. 물론 15일날 갔을 경우는 일단은 그리스에서 어떻게 보면 좀 경제 성장률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오히려 그 재무장관 회담 끝나는 거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리스 성장률 혹은 앞으로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여러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르투갈이라든지 혹은 이탈리아 같은 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 자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개가 되는지도 일단은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좀 시황상으로 봤을 때 그 나라 국가들이 뭐 10년 혹은 만기 5년씩으로 만기를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만기 연장해서 5년 후 10년에 갚으려면은 경제 성장률이 좀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마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거는 알고 해서 보고 자료로 얘기를 하실 테지만은 그런 것도 투자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경제 공부 삼아 같이 좀 어떤 투자 공부하시는데 체크하실 포인트라고도 같이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유로존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오늘 밤에 또 그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지훈 팀장님은 어떤지 궁금한데 오늘 많이 오른 업종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못 올랐던 자동차나 IT가 또다시 조금 올랐는데 너무 현혹될 필요 없나요? 전략을 좀 짜주신다면은. 일단 뭐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애널리스트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순환매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순환매가 한참 바뀌고 났을 때 그때 또 뒤늦게 그때는 정말 뒤늦게 바꾸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바꾸라는 말은 아니지만 관심 종목에 어느 정도 추가를 해놓고 여기에 얼마나 수급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은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그러면 우리 김지훈 팀장님은 관심 종목에 어떤 섹터를 좀 많이 넣고 보세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IT 섹터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IT 섹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맞아요. 지금 제가 수급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HTS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코스닥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은 2월 8일부터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2월 1일 한 이쯤부터 순매수가 들어오다가 순매도를 하다가 또 어제 순매수, 오늘 순매수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코스닥 쪽으로 한창 외면받고 있던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 정도 이제 초기 정도 들어온 수급인데 차트 모양을 보신다면은 코스닥 차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전고점이었죠. 529포인트도 이미 깨고 올라갔고요. 크지 않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미 전고점을 넘어갔다는 것은 위에 막고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다는 것이거든요. 뭐 손절매 물량도 얼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코스닥 쪽으로 대세가 조금은 기울어지는 건 첫걸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코스닥 쪽에 있는 IT 대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전 관심 종목에 좀 더 넣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은요, 우리 박현영 대리님 할 때 오늘 좀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코스닥 IT,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막 신고가 내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기관이 왜 코스피 종목의 순 매수를 먼저 안 들어가고, 코스닥 쪽으로 왜 손을 먼저? 일단은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수익률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자신들이 담은 펀드 매니저 담은 어떻게 보면 그 펀드에 대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민감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죠. 뭐 펀드 매니저의 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내가 가진 포트 안에서 시장 수익률을 비트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시장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하락일 때는 그런 수익률조차 매기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상승 트렌드 주요죠. 즉 지금 정도 아까 말씀드린 계속 2,000포인트다 2,000포인트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투자자분 즉 실질적인 소비자분들도 봤을 때 펀드 투자자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봤을 때도 2,000포인트라면 내 펀드가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진 펀드 내에서 좀 관심 업종을 굉장히 좀 유심히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펀드 매니저들에서는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왜냐면은 자신들이 조금만 물량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것 같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뭐 저번 주에도 좀 막판에 좀 나왔었죠. 정치 테마주들 감시한다라든지 혹은 작전주들 감시한다라든지 그런 업종을 매매하실 것보다는요. 일단은 기관들이 샀을 때는 오늘 하루 반짝 사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코스닥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코스닥 매매를 봤을 때는 좀 천천히 사서 좋은 업종, 좀 어떻게 보면 PR이 낮고 PBR이 낮은 종목들을 천천히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모멘텀 위주로 매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고 그 다음날 팔고 그냥 손절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도 기간 수급이 충분히 받쳐지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많이 오르지 않은 일단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약간은 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의 레포트가 뭐 말씀드리 좀 그러지만은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날에서 그 증권사에서는 펀드 물량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에게 화가 전화가 옵니다. 이거 왜 팔았느냐. 그 증권사에서는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 레포트가 나왔는데 왜 그 증권사 창고에서는 매도가 나오느냐. 이미 그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나쁘다기보다는 충분한 좋은 회사를 미리 매집을 하고 있었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튀면서 일단은 내가 수익 실현의 기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강력하게 기관 투자자가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뭐 3배, 4배 했을 때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약간은 좀 천천히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하루 이틀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수한 업종, 종목들을 살피셔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분할 매수하시는 게 수익률 안전에는 좀 더 좋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있습니다. 아까 전화 왔다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때 사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제 아니죠. 살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기관의 물량이 쏟아지면 늦은 거라는 일단은 얘기죠? 기관 물량이 쏟아지는 것 같을 경우는 굉장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시세가 끝나는 거 하나랑 종가까지 봤을 때 그 물량을 해소하고 다시 원위치로 왔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같은 경우는 소위 작전주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 수급이 막판에 그 기관에서 때리긴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들어올 수가 있고 혹은 거래량이 막판에 뭐 2시 이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서 뭐 저희 식으로 저희 장끝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동시효과 때 뭐 10만 주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일단은 그때 물량 소화 과정이 끝나느냐 안 끝나냐가 일단은 요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느낌에 대해서는 알기는 약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관리해 주시는 어떤 증권사라든지 전화하셔가지고 직원분들에 여쭤보셔도 이게 시세가 끝났다라든지 안 끝났다라든지 요거는 판단할 수 있는 좀 잣대가 좀 있으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TV를 통해서도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왔는데 김준 팀장님이 이 얘기 시작하셨잖아요. 코스닥 IT 쪽에 좋을 만한 지금 수급도 좋은 종목으로의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 원래 좀 의견이 중립이셨는데 오늘 자동차 상승 보면서 어떤 매매 전략 생각하셨는지도 함께 좀 언급해 주시죠. 예. 일단 제가 종목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섹터 중에서 IT 중에서도 특히 소개해드릴 종목은 테라세미콘입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제가 테라세미콘을 너무 늦게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요. 그 외에도 뭐 원익 예. IPS, AP 시스템도 좀 화면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들 간략하게 하나씩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열처리 장비 쪽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작년 2011년도에 삼성전자에 공급됐던 열처리 장비 중에서 테라세미콘이 한 80% 이상 이 정도 수주를 차지했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이저 장비 쪽으로도 아주 기술력이 독보적인 회사죠.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가스로 만드는 뭐 드라이 애처라든지 뭐 증착 장비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회사고요. 뭐 기타 회사들도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방향으로 거의 뭐 1차 벤더 그리고 그 회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 그런 회사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뭐 내일 당장 매매를 하시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걸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테라세미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한 달 전부터 꾸준히 계속 들어오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종목 중에서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들어올 때 한 이틀 정도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차는요. 앞에 지금 화면 보니까 기아차가 어떤 자동차 상승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지수를 이끌었던 뭐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주춤하는 동안 자동차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아차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아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많이 올랐네요. 한 번에 거의 60일선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지수의 하락폭을 오히려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이끌어준 그런 큰 종목입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해준 종목입니다. 만약에 이 자동차 기아차 쪽으로 만약 매기가 몰린다라고 한다면은 기아차 쪽으로 특히 뭐 납품 물량이 많은 제가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뭐 한일리바, 평화정보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같이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기아차가 살아있는 한 부품주도 갈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특히나 IT 코스닥 종목 가운데 원익 IPS, AP 시스템, 테라세미콘을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는 김준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은 셋 중에 하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그중에서 테라세미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처리 장비 쪽에 아주 독보적인 회사고요. 지금 월요일 종가로 저는 매수 추천을 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을 받으면은 60일 선 정도는 몇 번 깨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60일 선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60일 선보다 한참 조금 밑에 3만 원 선까지는 손절 라인으로 가지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한 4만 원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요일에 4% 급등했고 오늘 또 3% 장중에는 신고가까지 낸 종목인데 얼마에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 종가로 매수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일단 저는 월요일 종가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적어도 한 3개월 이 정도 보유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이 좀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보통 60일선은 아주 자주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60일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외국인이 뜨문뜨문 관심을 함께 보이는 테라세미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박현상 대리의 관심 종목은 뭘까요? 일단은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관심 종목 AS를 통해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매수 아까 200일선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삼성 SDI 정도로만 일단은 관심 종목 추가해드리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트에는 안 들어가지만 삼성 SDI를 좋게 보고 있으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관심 종목으로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수익률 보면서 곧바로 박현상 대리 것부터 AS 받아볼게요. 자, 종목이 LG전자, 대우인터, 한화케미컬, 현대차, NC소프트 모두 10%씩 현금 절반의 종목 5개였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누적 수익률 보니까요. 자, 현대차 22만 원 왔죠? 수익이 나고 있고 NC소프트도 저가에 잘 잡아서 우와, 짧은 기간에 8% 넘는 수익이 나고 있는 한화케미칼이 거의 20% 가까운 수익 보고 이익 실현 사인을 내셨고 대우인터 보유, LG전자가 20% 넘게 수익 나는 중인데 보유. 한화케미칼 파시려고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사에는 좀 나온 내용이고 투자자분께서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요. 금요일날 급락했었죠. 금요일날 8%나 좀 급락해서 끝났죠. 기관에서 꽤 많은 물량이 좀 손절 물량이 좀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유상증자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 쪽도 공시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힘들고요. 일단은 기관에서 이런 정도 8% 하락 물량을 낼 수 있어 수급을 좀 볼까요? 수급 확인해 보시면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가 176만 주나 매도를 쳤습니다. 특히 이제 투신 보험권에서 70만 주, 50만 주씩 매도를 쳤는데 일단 이렇게 한 번 정도의
크게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일종의 종목 자체 한 번 정도 스크래치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이슈가 해소되는 공시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매매가 신규 매수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좀 빨리 좀 드린 편이라서 좀 괜찮은 편이라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사인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종가로 매도하시더라도 아마 오늘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들어온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정도라면 충분히 이거 있지 36,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LG전자 같이 말씀드릴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IT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가장 대표적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매매하기 좀 힘드시면 LG전자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목표가는 홀딩하고 일단 홀딩의 의견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아시다시피 좀 대우인터내셔널이었죠. 대우인터내셔널 차트가 좀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그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저점에서 굉장히 좀 잘 잡아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조금씩 꾸물꾸물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이후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거는 5월달 정도 지금 어닝 시즌에 돌입했을 때 실적이 발표되는 것만큼 정통적으로 상사업종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주가 측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EPS 증가율, 즉 영업이익 향상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들고 가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제가 가장 기분이 좋죠. 일주일 만에 수익이 가장 NC소프트인데요. 좀 일단은 뭐 추천드릴 때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날 뭐 3%인가요? 4%인가요? 일단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시장 자체도 게임 업종 규제하는데 NC소프트를 왜 추천하느냐도 여쭤본 분도 있고요. 일단은 뭐 추천은 굉장히 잘해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선택에 대한 아웃라인 자체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밸류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쇼크가 나올 때는 급격하게 담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철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문사의 뭐 대표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17만 원까지 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액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20만 원대에서도 한 번에 좀 17만 원까지 하한가 정도 꽂을 정도로 그때 뭐 그 자문사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담았다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각 직원들 혹은 각 투자자들마다 어떤 자신의 가진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앵커님께서 아시다시피 좀 괜찮은 종목이 쇼크가 났을 때는 그날 종가로 매수 추천을 가끔 드려 수익이 꽤 났었던 걸 좀 기억을 하시는지 금호석에도 비슷한 경우였고요. 일단은 좀 장기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업종 자체가 살아있고 영업이익이 계속 그 다음 분기에 계속 된다는 전제만 있으면은 그 쇼크일 때는 한 두 번 정도는 나눠서 잡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 정도 더 빠질 것을 예상하고 25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을까 말씀드렸는데 그날 종가가 되면서 그날 종가가 저가가 되면 다음에 1% 상승해서 매수 추천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 추세는 계속된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고점 부근 29만 6천 원에 30만 원 정도까지는 총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일단 A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박현산 대리님 한화케미칼만 이익 실현 AS였고 김지은 팀장 리포트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이 두 가지 있었어요. 현대건설과 심텍. 심텍이 10%, 현대건설이 20%. 심텍은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날 곧바로 실적 나오면서 급등하더라고요. 목표가 상향하면서 보유 의견이시네요. 현대건설 수익 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거의 한 보름 정도로 옆으로 기면서 마음을 좀 아프게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하면서 드디어 좀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너무 좀 이렇게 짧게 가지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면은 짧게 던지시는 것보다는 갈 때까지 일단 들고 가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인 18,000원 이 정도로 제가 목표가로 다시 제시해 드리고요. 현대건설 역시 지금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계속 보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팔자 봤는데 9만 원까지 홀딩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박현상 대리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 정도 수익 보고 한화케미칼이 빠진 자리 현금이 늘어나고요. 종목은 4가지로 압축됩니다. 자, LG전자는 9만 5천 원까지 홀딩하시면 좋겠고 대우인터는 거의 목표가 왔습니다. 현대차도 24만 원, NC소프트도 거의 30만 원 부근까지 보유 의견으로 AS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김지훈 팀장님 완성본 보면요. 오늘 신규로 테라세미콘 얘기하셨거든요. 10% 한 두세 달 정도 보자고 하셨는데 종목 3가지로 늘어납니다. 현대건설도 9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되겠고 심텍은 목표가 18,000원으로 상향하셨습니다. 자, 테라세미콘 IT 코스닥 가운데 가장 좋은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오늘 종가의 매수 목표가 4만 원 얘기하셨습니다.
네, 긴급 AS 쪽지를 제가 받았는데 대신 내용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함께 하시죠.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의 긴급 쪽지인데요. 지금 한두 시 방향 정도에 10%로 실려있는 대원 미디어에 대한 AS 부탁입니다. 오늘 전량 다 이익 실현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신데요. 40% 넘는 수익 보고 오늘 현재가 정도의 종가에 매도 의견 내셨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많은 수익을 본 것이죠. 엔젤 산업의 수혜주로 꼽혔던 대원 미디어 매도 의견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 그리고 김지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2,000포인트 다시금 안착했습니다. 15일 날 그리스 얘기 더 좀 진척이 돼야 될 텐데요. 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